예, 청장님 수고 예. 많으시고 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방사청이 개청돼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 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저 방사청의 존재 이유를 딱 하나만 들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 개발 획득의 전문 기관을 만드는 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의견인데 뭐 좀 그 이야기를 뭐 저 나름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소요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방사청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적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을 좀 높여서 하는 이런 아마 예, 아까 뭐 여러 그래서, 가지 예. 뭐 이런 요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군의 전투력 향상에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갖다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청장님 그 획득하고 조달 중에서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또 실제는 어디가 지금 중점이 돼서 현실태를 볼 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획득은 저희들이 아마 개발 이런 걸 많이 포함하는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조달은 완제품을 이제 사들이는 구매 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위사업법에도 나와 있듯이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술력이나 아니면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형편상 어려울 때는 결국 뭐 조달 특히 항공기 같이 이렇게 첨단 무기들은 조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그 방법을 획득을 하느냐 조달을 하느냐 이제 그 차원에는 그 무기 체계의 특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방위사업청의 업무 중점은 획득에 있다고 봅니다. 뭐 조달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거의 행정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획득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소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무기를 구매하는 총 프로세스고 사실은 뭐 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거 사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획득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장님께서 특히 오셔서 제도 발전을 많이 이루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도 많은데 이거는 당시 청장님 때 문제가 아니라 방사청이 개청 이후에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자체를 비리 프레임으로 접근해가면서 청장님 계셨던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소위 방위사업청은 아주 요새 시체말로 탈탈 틉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법적인 절차 위주로 계속 바라봐요. 그 절차가 미흡화돼서 또 절차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서 시작됐던 우리 이 한국군의 자주국방 그 또 뒷받침하는 뭐 ADD 연구개발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과 방위사업은 더 후퇴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있다는 사실인데 혹시 청장님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물론 투명성이나 이런 문제도 뭐 그동안 많이 보완됐지만 진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최초 이야기한 대로 소유권에서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보관은 마련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좀 전에 답변 드릴 때 국방부에서 지금 좀 더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TF를 범기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에 국민들의 이 눈높이에서 너무 비리가 많다 보니까 모든 규정과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고 한 사람이 결정 못하게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소총 하나도 아주 고가의 뭐 전투기 들어오듯이 똑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뭐 1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개발을 아주 차분하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 뭐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무기하고 그와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데 이런 신기술들이 들어와 있는 좀 빨리 획득해야 되는 이런 무기체계하고 좀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그 획득의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단일한 방위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 이런 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그 청장님이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이제 이 보안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PPT 하나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진화적 개발하고 성실 수행 인증 제도, 06년도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게 좀 제대로 올해 4월에 과학기술 촉진 혁신 촉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는 뭐 실적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법은 이제 내년 4월에 법이 금년 4월에 통과가 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만드는 중인데 저 인정 범위를 좀 될 수 있는 좀 넓혀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정 기준이 지금 모호한데 성실 수행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K11 소총도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패한 그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패한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음에 성공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시죠. 예. 그 어떤 뭐 보관이 있으신지 좀 뭐 밝혀주시죠. K11의 그 경우도 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이 사업이 그대로 가면 사병들의 이 사통 장치가 터지면 신체 위험이 눈이 막 상하니까 뭐 전면 중단이나 재검토를 하되 그 공중 폭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DD에서 계속 하듯이 이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 저희들이 얻는 교훈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우리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 내년 4월부터 인정되는 성실 수행이 인정이 되면 실패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건져야 될 기술들 이런 것들 분류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제도도 아마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실 수행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명확해줘야 공무원들은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그런 모험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법.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